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내렸습니다. 반등했으니까 또 좀 쉬어가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위로 올라갈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보도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인베스팅닷컴의 기사거든요. 설명 기사예요. 주식시장.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성장률을 잘 가지 못하도록 질질 끌 것이다.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건 뭐 오르락내락 하니까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내려간 게 아니고 그냥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우디의 석유 증산이 가장 빨리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증산이 돼야 UAE도 따라서 할 것 같고, 푸티 반군에 대한 부분과 이란 협상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전 같으면 사우디 쪽에 손을 막 들어줬던 미국이 그렇지 않은 형태를 보이면서 지금 사우디가 약간 상당히 많이 삐졌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석유 수입할 때 위안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대고 있어서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건 말을 하는 것뿐이고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받게 될 거예요.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일단 사우디에서 빼냈던 패트리엇 미사일을 복귀시켰다는 거예요. 반년 만에. 작년도 여름께인가요? 그때부터 뺐던 것 같은데. 그리고 급해가지고 푸티방군에서 자꾸 미사일을 쏴대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급해가지고 미국한테 달라 그랬는데 그때 미국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거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팍팍팍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힘드니까 순서 기다려 이렇게 했다가 지금 바로 그냥 갖다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얘기를 하는지 아람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람코에서 여기 보시면 이거 매일경제 기사고요. 3월 21일자 기사고 요거 누가 올리셨냐면은 연합뉴스 기사를 그냥 갖다가 올린 것 같으네요. 이거는 패트리엇 미사일 올린 거고 여기 사우디 요거 증산 3월 22일자인데 이게 증산한다는 게 지금 바로 일간 40만 배럴 증산을 늘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일단은 다른 형태로 증산 얘기를 했거든요. 2027년까지 증산하고 여기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원유 증산 만점을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원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생산 산비를 늘린다. 그래서 2027년까지 원유 생산 능력하고 그 다음에 가스 생산 능력 50% 확대할 계획이다. 일단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원유나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전쟁이 끝나더라도 일정 부분의 금수 조치나 혹은 제재 조치 러시아에 대해서 그걸 미국은 풀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자체적으로는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에 석유 수요가 몰릴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조금 더 힘을 써서 미국이 사우디하고 관계 개선을 하게 되면 일일 생산량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그게 에너지 시장의 압력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이슈일 거예요. 그리고 이란 부분도 있는데 이란은 이제 약간 줄타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조속한 타결 얘기가 나오고 있다가 여기 서로 결정을 떠넘기기라고 나왔거든요. 연합뉴스에서. 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연합뉴스 이승민 기자께서 23일날 올리신 내용인데 서로 타결 실패에 대비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야, 너 미국이 또 결정을 깨면 그때는 경제적 보장을 해라. 금수만 이런 거 그러니까 제재주 차지 말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이란의 혁명수비대라고 있죠. 그거 테러 조직 명단에 올렸던 거 삭제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푸티 반군은 제재 명단에 테러 조직 명단에 있던 걸 빼줬거든요. 근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올려져 있고. 근데 이거 빼달라 이거죠. 어느 쪽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뭐 타결에 임박했다라고 하는 정부 고위관리자 얘기들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 미국이 이렇게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란 핵 협상 타결이 임박하지도 확실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는 핵합의가 복원되는 경우 복원되는 경우와 타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모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으세요? 야, 우리 사우디하고 관계 개선 잘 돼가지고 사우디가 증산하면 너희하고 타결 안 해도 돼,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우디에 가서 발발발 빌고 이란에 가서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고 두 개를 다 잡을지 둘 중에 하나를 잡을지 줄다리기를 잘 한다는 거죠. 미국 보면 외교를 굉장히 잘해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카멜레온 같은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국제정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복잡다란한 국제정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냥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보단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잘 줄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게 우리나라이죠. 이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심리수 좀 볼게요. 심리수, 이거는 심리수는 아닌데 잠깐 보여드리는 미국의 그 액티브 매니저들 투자 비중인데, 이거 잠깐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2번 연속 올라왔습니다. 조정받고 나서 요번 주 나올 때가 다 됐거든요. 한 이틀 뒤 정도 아마 금요일인가 토요일까지 나올 겁니다. 그때 보면 포지션을 늘리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래로 세차게 내리꽂던 부분을 요번에 보면, 요번에 다시 밀려 내려가는지 위로 들리는지를 보면 투자자들, 그러니까 그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의 그 개인들 투자 심리거든요. 근데 이게 배워보면 이게 이제 약세고 이게 강세, 이쪽이 강세거든요. 약세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게 직전 1년에 가장 약세로 내려갔던 게 53.7%가 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번 주에 나와봐야 되는데, 이 강도가 그 바닥 강도에 거의 근접했어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렇게 근접한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지금 일정 부분까지 다 많이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있잖아요, 추세가.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심리지수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급격하게 붕괴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게 요건데요. 이거 얄딘 리서치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센서 데이터, 여기도 이제 투자 심리 데이터가 나오는데, 좀 전에 봤던 거 말고 여기 시티그룹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심하게 주식시장도 일정 부분 좋지 않은 성과를 보이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서프라이즈 인덱스 파란색이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요때가 침공때거든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수는 개선되고 있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인베스터스 인텔리전트 센티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하고 베어 쪽에 양쪽을 다 보는 거. 앞에 봤던 거하고 다른 겁니다. 얘도 보시면 이 두 개의 비중에 대한 부분이 바닥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이때는 경기 수축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때도. 그래서 이 심도가 일정 부분 많이 내려왔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려옴에도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고 떠받치고 있다는 뜻은 심리적으로 일정 부분 붕괴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식 투자 시장이. 이미 제가 채권 시장은 예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 하이힐드 채권이 올라가는데 그건 10년 국채 수익률이 따라 올라가고 있어서 채권 시장에서는 10년 국채 수익률이나 국채 수익률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투자자 회피 현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이렇게 투자 심리가 이렇게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떠받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속한 붕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조짐이 없다. 조정 국면으로 그냥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얄딘 리서치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주식하고 채권 시장 가치 밸류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S&P 500 지수의 포워드 퍼의 역수고요. 밑에 있는 건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아직은 주식시장이 국채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두 개의 그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얘 내려와 있다는 얘기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주식 투자 매력도가 그렇게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야르디니 리서치 데이터인데, 이거는 예전에 보여드렸던 과거의 그 상단과 하단의 펍배수의 움직임의 현재 시점의 펍배수는 어디 와 있는가 거든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전체고 중앙값에 좀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건 3월 22일자 최근이죠. 근데 요거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은 중앙값보다도 밑에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요거는 미국이고요. 미국은 아직 중앙값 위에 있고 한 20언저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19에서 20 정도. 그럼 요게 미국하고 캐나다를 제외한 선진국들 지수입니다. 요거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거 유럽 선진국들만, 이거 중앙값에 붙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영국을 제외한 유럽, 더 밑으로 내려왔죠. 얘는 이머징 시장입니다. 이머징 시장 거의 바닥으로 붙었어요. 이 바닥으로 붙었다는 얘기는 그 경기 수축 국면에서 커버했던 시점, 여기는 이제 글로벌 금리 때인데 그거를 뚫고 내려갔었죠, 한참.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가치 배수가 내려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리를 해드리면 심리지수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악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그렇고 악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잘 바닥을 떠받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반등했죠.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하이힐드 채권하고 국채하고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투자 위험 회피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악화된 것들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잘 떠받치고 있다라고 하니까 심리적 붕괴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 채권 시장은 아예 위험 회피 현상이 없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 따라가는 그냥 현상을 보이는 것 뿐이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채권하고 주식하고 보면 투자 매력도가 아직은 주식은 존재한다. 좀 많이 빠져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이 이제 내려오면 그걸 떠받치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거를 안 팔아도 될 만한 시기 아니야? 이제는 좀 버텨봐야 되는 시기 아니야? 이렇게 심리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얘기를 예전에 계속 드렸었잖아요. 지금은 추세의 붕괴, 경기 사이클이 정점을 맞고 붕괴한다기보다는 상승 국면에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그 조정의 강도가 좀 센 거고, 물론 불확실성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레이란 표현을 했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게 지금 완전 화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조정받으면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되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어떻게 상황이 진전될지를 잘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레이라는 표현을 썼고, 좀 환한 그레이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계속 가능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붕괴될 거라는 생각은 지금 여러 가지 심리 지표나 경제 지표를 보면 그렇게 움직일 거는 아닐 거로 보인다.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좀 이상한, 약간 전황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황 보고를 보는 거를 다 쭉 종합해 보면 러시아가 점령했던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마리우폴 지역만 지금 가장 그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점령 소식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끝자락에 다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탄약이나 식량이나 3, 4일치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그 전황 보고를 올리는 것을 가끔 보다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병사끼리 그 통화를 하는, 무전을 하는지 통화를 하는지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방탄복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방탄복이 부족하니까 장군한테 가서 방탄복 부족해서 보급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스스로 강인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총 맞아라, 이런 뜻이죠. 제가 웃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의벽, 피복 이런 거, 그다음에 식량, 그다음에 동상 걸린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탄약도 부족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겠죠. 그래서 급격히 패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헤르손 지역도 일부 지역은 탈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헤르손하고 잠시만요.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이지움 지역, 여기 이지움하고 여기 밑에 보면 헤르손, 여기
요 두 개가 여기 특히 헤르손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요충지인데 여기에 일부분을 여기 위에 공항인가 있는데 이걸 탈환해서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보면 전황으로 놓고 보면 여기만 둘러싸고 여기를 탈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지, 다른 전체 지역 뭐 요 지역이라든가 혹은 이쪽 지역 동부 지역 위에 주요 도시 이런 것들은 러시아가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벨라루스가 밑으로 침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다 밀고 내려오면 뭔가 전황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상황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약이라는 게 다 떨어졌잖아요. 거기다가 러시아의 주요 군수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생산하는데 지금 수출을 못하도록 막아놨잖아요. 근데 주요 핵심 부품들은 전부 해외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부품 조달을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군사 장비를 제공해주지 않는 이상 중국에서 전쟁을 계속 수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화학무기나 생화학무기나 혹은 전술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용된다 그러면 생화학무기는 그렇지만 전술 핵무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되면 그게 또 시장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상황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러시아가 패전한다는 얘기가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다.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